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제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환 대표, 네.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이거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봐. 이재명한테 전화해봐 빨리. 아니 뭐 어떻게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꿈속에서 네. 대통령이 옆에 네. 있는 참모한테 네. 야 이재명한테 전화해봐라. 야 이거 안 되겠다 전화해봐라. 제가 참모입니다. 제가 역할가 해도 네. 대통령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화해봐. 만나야겠어.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안 지금 돼요. 당장 만나야겠어. 우리 지금 만나. 아니 그 의논해봐야 되죠. 우리끼리. 나는 장면이 지금 딱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설이 또 용산 주변에 들려서 그게 실화이겠습니까? 용산 주변에서 들린다는 것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실하다는 또 하나의 일단 증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걸 소설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즉석해서 전화를 했느냐? 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것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제가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꿈에서 들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즉석해서 전화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왜 전화? 그럼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안녕하세요. 우리 바로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즉석해서 전화를 해버렸으니 예. 의제가 생길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의제를 만들 수도 없죠. 맞습니다. 그 국면에서 왜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 예. 어떤 내피셜이 왔기 때문에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이제 다 의문의 부호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협치의 수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서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것보다는 국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평론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부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국가 운영을 하는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단순히 23%밖에 안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전화를 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 그러고는 어떻게 이것을 회담을 명분 있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정리를 못했다. 이걸 알아차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바로 봅시다. 의제가 없다는 걸 알고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만나자. 의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순간 예.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파악하고 알았다 만나자고 간 거예요.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 이거는.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협치의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영수회담 후의 정말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대통령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초 공개이기도 해요. 예. 물론 꿈에서 들은 이야기, 예. 그걸 확인해 주신 제가 거니까. 추측한 이야기를 예. 바탕으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대통령은 준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화를 했다. 예. 이것으로 저희들이 단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까 우리 억지로 뭔가 일을 막 만들어내거나 급하게 급조하면 항상 뭔가 제대로 완결이 안 되는 법이잖아요. 영수회담도 미완으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꿈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이재명 당대표가 8회에 거쳐서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거 안 받았던 거잖아요. 예. 범죄 혐의자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예. 안 만났는데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전화해서 갑자기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는 건 예. 그런 대통령을 우리의 어떤 대통령직에 앉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이 좀 불행. 말도 막 꼬이네 진짜. 예. 화가 나가지고 예.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추정했던 거죠. 예.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 전에도. 예.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 패배의 잘못은 본인에게 있지 않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 오히려 한동훈 이쪽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어서 안 됐다. 예.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갑자기 4월 19일
그 영수회담 제안 이전에 비선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그 비선 논란의 꼭지가 누구였느냐? 지금 저희가 추정할 때 김건희 씨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기 시작했었죠. 예, 부분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서 비선 논란이 불거졌고 4월 19일 날 조조 참배를 했었죠. 예. 4.19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10시쯤인가 막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23%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논란이 있을 때 떨어졌던 25%보다 더 낮은 수준이 나오게 되는. 예. 그래서 비선과 갤럽 여론조사 두 가지를 보면서 2016년에 대한 기시감, 데자뷰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예. 급작스럽게 소위 쓰지 않아야 될 카드인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던진 거다라고 지금까지 추정해 왔던 건데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그냥 자기의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 추정하는 겁니다만 천공한테 전화가 왔나?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말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꿈에 예. 꿈에니까 꿈에니까. 아니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갤럽이든 아니면 비선 논란이든 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소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서 영수회담을 준비해서 제기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인데 네네. 흘러나오는 아니면 또는 꿈에서 봤다는 내용에 네. 의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런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매우 사실이라면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논리를 구성하고 이것이 마치 대단한 결정인 것처럼 지금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가 좀 실례되지만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해서 협치의 모델이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전격적인 회담 수용 이런 표현들도 많이 그렇죠. 등장했습니다. 회담 수용 그리고 협치의 모델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왜 회담 직후에 전면전 양상을 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정말로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협치를 깼다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회담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회담이어서 의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재명이 만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올 게 의제가 없는데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났는데 이거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민주당은. 딱 나오고 나서 결론은 전면전이다. 이거 없다. 아무것도 쉽게 얘기하면 깡통이라고 이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기덕 비서실장이 예. 두 분이서 단독으로 좀 만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정말로 의문보호를 5개쯤은 붙일 수 있어요. 아. 단독으로 만나라는 것의 의미는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했던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 여기는 실제로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왜 단독으로 만나라고 했느냐. 예.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취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여러분 상상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예.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느냐. 예. 의제는 전국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 정치를 복원하는 핵심 이슈, 그리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이슈가 아닌 예. 것으로 출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갑자기 예. 전환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정교한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구력이 보통 전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이렇게 만나자고 할 때 야당의 공세를 몰 리가 없을 거고 예. 또 모든 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사 또 윤 대통령의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달라라는 의사를 차기 대권 주자에게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와, 그런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오. 표현은 굉장히 조심. 아직 그 네. 고발을 안 당해봐서 안 그러나 당했습니다. 네. 당하면 안 돼요. 아니, 당하면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꿈에. 저도 꿈에, 네, 꿈에 그렇게 꿈에, 했다고 꿈에, 다시 꿈에. 이제 정정해야 꿈에. 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 취재도 하고 내용도 파악해 보지만 워낙에 우리가 겁을 먹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파격직도 저하고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우리가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용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변호사 비용도 제가 많이 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언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는 것은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좀 접근은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 우리가 판단 못하는 게 많은데 예. 내용까지 이렇게 헤집어서 보면 설명되는 여러 고리들이 있고요. 음. 퍼즐을 완벽하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예. 80% 정도 맞추고 나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